그또 마스크 썼으니까 싱크는 그냥 맞추면 될 것 같아.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달력 읽어주는 형들의 윤형. 유형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요. 예, 지난달 총선 알려주는 형들 첫 방송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조회수 보셨나요? 못 놀랍던데요. 봤는데. 1000만 찍었나요? 1000만. 너무 낮게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 저희 조회수 놀랍게도 70회나 찍었습니다. 아, 네, 행운의 7이네. 그러니까요. 다음엔 1000만 가겠네. 다음에 1000만 넘어야죠. 봉준호 감독님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저희가 총선, 그 중에도 교육 문제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뭘까요? 전 세계가 아마 볼 거예요. 뭐길래? 저건 장담합니다. 네, 어떤? 저희 달력 읽어주는 형들 그 첫 번째는 이따가 공개하고, 이게 아마 달력 펴보면 아마 안 나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5월에 관해서 좀 많이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려주시죠. 예, 5월엔 기념일이 정말 많죠. 네. 이 기념일들 다 살펴보다 보면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당장 첫날인 5월 1일이 메이데이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이죠. 네, 그렇죠. 네. 첫날이 노동절인 만큼 노동에 관련해서 기억할 만한 날들이 있죠. 이게 네. 5월 12일은 애니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니깽이? 그렇죠. 그 네네. 조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멕시코로 갔다가 네. 사탕수수 농장에서 네. 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이 착취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국적도 없고 하니까 뭐 네. 더더욱이 대접을 못 받았던 그런 역사의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5월 12일에 네. 그분들이 멕시코에 처음 도착을 했고, 그게 올해로 네. 115년째입니다. 115주년. 네, 115주년이고요. 예, 5월 28일은 1989년에 교사들이 전국 네. 교직원 노동조합을 출범시킨 날이고요. 네. 네, 요즘 정교조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그 해직 교사분들이 많이 투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네. 아직.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노동에 관해서 얘기하고 오호 또 이게 대본에 오호가 있어서 또 더 있나요? 예, 중국에서 5.4 운동 일어났었고, 또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게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네. 40주년이 되는데요. 40주년. 5.18 예, 다 아시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5월에 일어났죠. 올해로 40주년입니다. 네. 뭐 최근에 뉴스에 막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죠. 네. 그 40주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굉장히 상징성을 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민주화나 근대화와 관련해서 이런 민중운동들에 대한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또 뭐 종북 빨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하루빨리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날로 인정한 만큼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많겠죠. 40주년이니까 또. 근데 또 언론에 관해서도 얘기하실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5월 3일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고, 1956년 국내 첫 TV 방송인 대한방송 개국한 게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기자협회가 검열 거부 사태가 있었는데, 기자협회가 이제 신고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기자들이 한 1000명 정도 해직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네. 5월이 그저 가정의 달 그 이상으로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0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 이틀 뒤, 어린이날 5일 뒤. 되게 네, 오늘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을 조성하자. 네, 이런 날이죠. 바다 식목일입니다. 그럼 바다에도 나무를 심는 거예요? 바다에 나무 심어 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죠. 네, 바다에 나무 심는 거는 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4월 5일 식목일이 육지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라면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의 숲을 조성하는 날입니다. 네, 2012년 세계 최초로 제정됐고 2013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이군요. 근데 왜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 이게 달력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사실 해양 생태계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바다가 지구 표면의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구경하시나요? 71%.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 물이 70%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구도 약 70%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 아침이나 점심 뭐 드셨나요? 네.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김이랑 같이 먹었죠. 아, 김치에도 해양 네. 새우젓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게 물은 바닷물에 그렇진 않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은 참치, 고추 참치, 네, 동해 참치죠. 네,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이렇듯 우리 식탁에는 하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적어도 김 한 조각 또는 생선 반 토막이라도 올려서 뭐 해조류 등의 수산물을 섭취한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바다 이 소중함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바다 문제에 최근에 또 화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다 사막화 문제입니다. 바다 사막화. 그렇죠. 이제 네. 바다 사막화는 갯녹음 현상이라고도 하는 현상인데 안반의 네.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되는 이제 해조류가 네. 숲을 이룬 게 이제 바다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안반을 덮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막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그렇죠. 2017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해안의 61.7%가 사막화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연간 축구장 1,800개 면적이 네. 사막화된다고 하고 있는. 연간. 예, 그렇죠. 연간.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그 바다 생태계가 나빠지니까 네. 그 어민들의 수익도 40% 이상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뭐 때문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 원인은 다양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본적으로 이제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바닷물에 녹아있던 석회질이 어떤 이유로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지면서 네.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는 해조류를 네. 성게가 해조류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그 성게가 네. 그렇죠. 그 성게가 막 너무 이렇게 막 번식을 하면서 네. 이 동해의 갯녹음화를 이제 촉진시키고 있다. 성게가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생긴 그렇죠. 그거 네, 맞죠? 그게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이게 네. 그 골칫거리로 더 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잡혀도 네. 그 해조를 충분히 먹어서 알이 차 있어야 성게가 상품성이 있는데 그 상품성 없이 그냥 바다만 황폐화하면서 성게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남해하고 제주도 쪽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네. 상승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모자반이라고. 갱생이 모자반.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길쭉하게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네. 네. 그 번식력이 엄청나고 이러다 보니까 김 양식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네. 김이 양식이 안 되게 만들어요. 왜요? 이게 더 세니까 번식력이 더 세고 더 네. 생명력이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김은 양식이지만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바다숲이나 이런 것도 이 굉장히 모자반이 들어오면서 네. 생태계가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자가 O의 I잖아요. 근데 마치 갱스터의 갱처럼 다 잡아먹어버려. 그렇지. 네, 그렇죠. 갱스터. 네. 깡패. 갱생이 모자방. 깡패 모자반입니다. 깡패 모자방. 네. 모자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해수 온도 상승이 문제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와 또 관련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뭐 성게도 말씀드렸죠. 그게 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는 네. 동해안의 다른 그 어족들을 사람들이 산품성 때문에 어떤 건 남획하거나 또 어떤 거는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네. 네. 뭐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바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은 사실상 네.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바다 사막하네요. 그렇죠. 그 아까 해양 쓰레기 문제도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 미세 플라스틱 그거는 또 왜 해양 사막화와 관련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5mm 이하를 보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 더 미세한 것들을 보면 이제 네. 아주 현미경이 아니면 이렇게 안 보이 이런 것들이 해수에 층층 이렇게 쌓이면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한 필터로 이거를 네. 하게 되겠죠.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플랑크톤도 같이 걷어내 버린다. 그러면 이제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야 되는 다양한 수상 생물들이 자라질 못하니까 이제 이게 갯녹음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플랑크톤에 영향을 미치면서 플랑크톤을 이제 먹고 자라는 많은 해양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들이 타격을 바로 그렇죠.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벌써 60% 이상 동해안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갯녹음 현상이 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성게가 주된 원인이지만 어쨌든 간에 네네. 그 정도로 네네. 어쨌든 심각한 건 사실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 이게 둘 다 어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네,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죠.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산호초의 33%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르비스 섬에서는 410헥타르 크기의 산호숲 가운데 95% 산호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호가 폐사하는 것도 이게 해양 생태계가 이제 균형 있게 계속 서식지가 유지되는데 망쳐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바다 사막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처지 아시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예. 네. 네이처지에 따르면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가 산림의 20배, 농경지의 2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우리 바다숲의 가치가 약 244조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물 같은 바다를 지키려고 정부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노역에서 이제 나온 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식목일이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마치 짜여진 듯한.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현재 정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 자원 회복을 국정 과제로 삼고 매년 네. 3,000헥타르 이상의 바다숲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3,000헥타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크기가? 헥타르면은 3,000헥타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축구장이 1,800개씩 사라지고 있다는데 적어도 축구장을 뭐 1,000개 정도는 매년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거겠죠? 네. 네. 어쨌든 뭐 거의 3,000헥타르라 여의도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 여의도보다. 네. 왜냐면은 21,000헥타르가 지금까지 네. 지난 12년간 지은 바로 사료 재송한 바다 숲인데 이게 여의도 면적의 72배라고 하니까 3,000헥타르도 결코 이제 작은 그게 아닙니다.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21,000헥타르나 네. 바다숲을 이제 재건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한 거죠. 네. 그 이제 네. 2030년까지는 전국 연안 안반의 75%에 네. 해당하는 54,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다숲 조성은요.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특별하게 바다 식목일이 또 진행됐다고 하는데. 예, 이 특별하다고 하지만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그렇죠. 네. 아쉬운 모양새가 된 건데요. 네. 네. 올해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이게 정해졌으니까 예년에는 이제 체험 행사나 이런 걸 했고, 근데 대신에 요번에는 네. 그런 건 못 하고 네, 이제 못하고. 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네. 체험 교구와 교육 영상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바다숲을 심어준다. 그렇죠. 네. 마음 보지는 못하고 코로나 19로 이제 피해가 큰 대구 네. 바다, 대구하고 네. 인접한 바다, 그다음에 뭐 충청북도에 있는 그 유치원, 아니 네. 대구하고 네. 바다가 인접해 있는 충청북도 쪽의 유치원에 이제 약 3만 개의 체험 교구가 제공됐다.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라도 바다를 그려주려고 이런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바다숲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이제 일깨우기 위한 노력인데, 뭐 하루빨리 또 마음에서만 바다숲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또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백눈이 불여일견이니까 가봐야지.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는데, 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달력에서부터 빨리 바다 식목일을 적어놔야 됩니다. 네, 맞죠?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게 바다가 유용한 자원을 또 제공해주고 동식물에게는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양 쓰레기 때문에 또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 총량이 약 177톤입니다. 네. 네, 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냐? 혹시 어디에서 들어올 것 같으신가요? 곳곳에서. 네? 전국이 아니고 지구 네. 곳곳에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구 곳곳에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장마철이나 폭우, 태풍이 있을 때 그냥 함부로 버려진 길거리 쓰레기나 망가진 구조물, 그리고 방치된 쓰레기가 바다로 다 이동하게 되거든요. 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냇물이 졸졸 흘러 강으로 졸졸 흘러 바다로. 이런 노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쓰레기가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많이 가고, 또 하나가 문제가 특히 여름철만 되면
피서객이나 행랑객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려요. 네,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고 뭐 어업용, 낚시용, 레저용 선박에서 또 별 생각 없이 버리는 네 그런 것들이 또 해양 쓰레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양식 시설이나 어구, 어망이 또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서 못 쓰게 되면서 해양 쓰레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서 해양 쓰레기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또 뭐 바다 생물의 서식지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등 네, 보호해야 할 해양 포유동물이 10만 마리나 해양 쓰레기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처럼 바다 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네, 낚싯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이 걸려서 생존에 큰 지장을 받거나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네, 네. 의도하지 않던 생물이 걸려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유형어업이라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냥 돌아다니는 낚싯줄에 걸려 죽는. 그렇죠. 네. 이게 또 포유류가 이만큼 그 예전에 바다 거북이 빨대, 플라스틱 네. 빨대로 이렇게 딱 꽂혀 있는 사진. 네.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네, 정말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그 외에도 그 바다새들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네. 배를 열어보면은 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은 거죠. 예. 그래서 네. 시체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그래도 스타벅스나 뭐 몇 개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해양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네, 저희 담비 뉴스의 보배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기자입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이정원 기자입니다. 네, 이정원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홍석희, 최유진 기자와 김지연 PD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주거권에 관한 르포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주최한 제2회 탐사 심층 르포 취재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와, 네, 이거 정말 부러운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작년에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정원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이정원 기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바다 식목일에 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었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오늘이 바다식목일이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 바다 식목일인데 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제 짚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직접 방문한 경남 통영 해안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죠? 모든 해안을 방문한 건 아니라서요. 네, 저희가 방문한 통영의 일부 해안들 네. 보면 이제 도료와 해안 지형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일방적으로 모여서 갇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움푹 패인 해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통영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구간과 일부 해변이 이제 모래알과 스티로폼, 부표 같은 큰 덩어리부터 잘게 쪼개진 알갱이까지 굉장히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밟는데 네. 푹신푹신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모래알을 밟으면 땅이 움푹 꺼지는데 네. 이 스티로폼 알갱이가 섞인 해변은 밟으면 푹신푹신한 이렇게 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현장에서 이제 해양 정화 활동을 하시던 선촌마을 주민분께서 네. 땅을 팔 때마다 알갱이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치워도 한 주만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인다. 아무튼 좀 네. 탄식을 하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 2018년 한 해 동안만
네. 통영 환경운동연합에서 실현하는 쓰레기가 약 7만 톤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68대 분량인데 물론 이 네. 쓰레기에는 스티로폼 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네. 폐쓰레기도 있긴 하지만 네. 스티로폼 부표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통상 스티로폼 부표가 하나에 네. 1.5kg이라는 점, 물을 먹으면 4-5kg 정도로 부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시민단체에서 수거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혹시 그 쓰레기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오는지도 취재가 되셨나요? 우선 해안가에 쌓이는 쓰레기는 네. 이제 해류를 따라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가깝게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 이제 인근 양식장에서 상당량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영은 네. 이제 전국굴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이제 국내 최대 산지인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린 굴을 줄에 매달아서 수면 아래로 늘어 키우는 수화식 양식을 네. 양식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티로폼 부표이 사용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양식장에서 이탈한 스티로폼 부표가 수면 위를 떠다니다가 부서지고 해안가로 밀려 들어온 거죠. 혹시 스티로폼 부표를 꼭 이용해야 되나요? 양식장에서? 우선 비용적인 면에서 네. 네, 해안가 주민들께서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라고 하는 게 통상 가격이 5,000원대를 네.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친환경 부표라고 하는 것도 가격이 문제는 너무 가격이 비싼가요? 2만 원에서 3만 원. 네, 훨씬 비싸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네. 스티로폼에다가 플라스틱 케이스를 씌워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결국은 플라스틱이 깨질 수밖에 없는 오래되면 그런 네. 한계를 가지고 양식업에 일단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 취재를 하게 된 동기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원래 그 관심이 많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함께 취재한 환경부의 박지영 기자가 미세 네. 플라스틱을 주제로 제시한 기획이었고요. 저는 네. 이제 해당 주제에 관심이 늦게 생겨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미세 네. 플라스틱에서 출발한 취재였는데 네. 그 소재가 해양에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 네. 12,000여 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정보를 찾아보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관련 논문 수가 최근에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네. 2012년 13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네.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2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단미뉴스가 달려든 거죠. 바다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선인데, 또 취재 때 만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했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압축을 해보면 당연히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폐플라스틱은 수거하고 회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재활용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큰 그림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컨트롤 밖에 나가면 수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해당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상태. 그걸 네.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네.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체계가 필요한 거고 얼마만큼 생산되고 얼마만큼 쓰였고 그냥 또 얼마만큼 버려졌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네. 일종의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을 네. 토대로 시스템 어떤 네.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정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좀 데이터가 좀 확실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혹시 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네, 플라스틱 취재하면서.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뭐 500년, 700년. 물론 이제 플라스틱 제품마다 다르지만 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그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500년이 되지 500년이 지나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결국 더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이. 네. 이런 의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네. 굉장히 까마득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1860년대에 코끼리 산화로 만들었던 당구공을 네.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플라스틱 당구공이 지금도 어딘가에 쓰레기가 되어서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엉뚱한 상상이긴 해도 네. 또 요지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후대에 물려줄 역사도 유산도 아니고 반드시 저마다의 세대에서 해결하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한 번쯤 주목을 해주고 또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관심 갖고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플라스틱이 처음 발생된 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정보네요. 네, 이상 이제 바다의 보배, 담배의 보석, 네, 이정원 기자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형. 마지막으로 바다 식목일 오행시 한번 가능하십니까? 네, 3초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한번 창조 경제 한번 보여주시죠. 바닷가에 휴가 가서 다 놀고 쓰레기 버리지 말자. 바로 나오시네요. 식품 포장, 스티로폼, 비닐. 목에 걸려 죽은 물고기. 목에 걸려서 마지막 어떻게 끝낼지 기대되는데요. 1. 일 마치고 반가운 집밥에 반찬으로 올라간다. 반찬으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휴가 가서 이제 참고로 쓰레기 버린 게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온다. 그렇죠. 윤회 같은 거죠. 부메랑 이론입니다. 굉장하네요. 이걸 방금 생각하신 겁니까? 미리 준비해 주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끔찍한 동화 같은 오행시였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끝나면 평화로운 밤바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밤바다 보기를 바라면서 이상 달력 읽어주는 형들 윤형 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제 팁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자르셨네. 그 자르면 되지 않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